휘황찬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울에서 가장 유서 깊은 호텔 연회장은 후원자들의 웅성거림과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매년 열리는 KJ그룹 자선 미술품 경매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교장이자 권력의 축제였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달콤한 위선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이은하는 땀에 젖은 손으로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오늘 이 행사에 고용된 임시직 서빙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갖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어온 그녀에게 이런 화려함은 익숙하면서도 늘 낯선 풍경이었다. 이쪽으로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어느 중년 남성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이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은 연회장 한가운데 낡았지만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동양화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이은하는 예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미술품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지만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아련한 슬픔과 깊은 고독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는 붓으로 스쳐 지나간 듯한 희미한 인물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주는 분위기는 묘하게도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 인물은 너무나 흐릿해서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쟁반을 다시 고쳐 잡았다. 그때였다. 연회장 한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KJ그룹의 실세이자 국내 재계의 대모로 불리는 강 회장 부인이 테이블 옆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허둥지둥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강 회장 부인의 손녀이자 KJ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알려진 강민주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패닉에 잠겨 있었다. 길을 좀 터주세요.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혼란 속에서 이은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그녀는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고 쓰러진 강 회장 부인에게로 재빨리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없고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이은하는 강 회장 부인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재킷을 벗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며 동시에 넥타이를 풀어달라고 소리쳤다. 이봐요. 당신 누구야? 뭘 하려는 거야? 강민준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은하는 그를 돌아볼 틈도 없이 강 회장 부인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막힘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강도 높은 심장 마사지를 시행하며 동시에 누군가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재촉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수백 번은 맞닥뜨린 사람처럼 말이다. 사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위급 상황에 자주 노출되었고 고아원 봉사자들이 가르쳐준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익혀두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본능적인 마음뿐이었다. 할미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은하의 작은 속삭임과 함께 강 회장 부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짧은 순간 강 회장 부인이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는 듯하자 이은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이은하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듯 꽉 잡았다. 그 순간 강민준이 도착했다. 그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은하가 강 회장 부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그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모습은 마치
계산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이미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듯했다. 강 회장 부인은 구급차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강민주는 이은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표정 대신 차가운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말에 이은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오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숨겼다. 저는 그저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도왔을 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이은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눈은 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말을 비웃듯이 코웃음 쳤다. 그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의 할머니를 구했다는 명분으로 가족에게 접근하려는 이 여자의 수법은 너무나 흔한 것이었다. 돈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글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흔할까요? 어쨌든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우리 할머니는 충분히 보상받으실 겁니다. 병원비든 간병인이든 최고로 대우해 드릴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강민주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은에게 던지듯 건넸다. 명함에는 KJ그룹 강민준 대표이사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표정 뒤에 감춰진 탐욕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은하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서 보상을 기대한 적이 없었다. 그저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었다. 그의 오만하고 차가운 태도에 그녀는 속에서부터 치미는 분노를 느꼈다. 저는 당신의 보상 따위 필요 없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이은하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뒤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의 비난에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강민준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연회장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지만 강민준의 눈에는 그저 연약한 여자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자존심으로 비쳤을 뿐이었다. 그날 밤 강 회장 부인은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준은 병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위기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할머니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구한 그 여자, 이은하.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당돌한 눈빛과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아온 그의 경험은 그녀의 순수한 행동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불신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 부인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이은하를 찾았다. 어제 나를 구해준 그 아이는 어디 있니?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해줬어. 꿈에도 나올 만큼 고마웠어. 강 회장 부인의 말에 강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이은하를 다시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은하가 돈을 노린 사람처럼 보였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위험했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찾아내서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강민주는 마지못해
이은하를 찾아 나섰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이은하의 신상을 파악했다. 그녀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특별한 배경도 없었다. 탐정 보고서에는 그녀가 수년간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생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획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 철저히 가난하고 순진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몇 시간 후 강민주는 이은하가 일하는 한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연회장에서보다 훨씬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미소는 그의 마음속 의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친절한 미소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은하가 주문을 받기 위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강민주는 차갑게 말했다. 이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을 받았다. 그녀는 커피를 준비하면서도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무관심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KJ그룹의 대표이사 강민준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녀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아니면 그녀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한 것일까? 커피가 나오자 강민주는 컵을 받아 들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수표에는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건 어제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할머니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의 말에 이은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욕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쳤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을 돈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저는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지만 저는 당신 할머니를 정말 걱정했어요. 보상을 바란 적 없어요. 이은하는 수표를 그의 손에 도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함께 흔들리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행동에 놀랐지만 그는 그녀의 연기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해서 잠시나마 그가 그녀를 믿을 뻔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강민주는 싸늘하게 말했다. 그는 수표를 다시 테이블 위에 놓으며 덧붙였다. 이 돈은 우리 할머니의 감사 표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가족에게서 멀어지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이은하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떠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제발 나가주세요. 이은하의 목소리는 힘겹게 나왔다. 강민주는 그녀의 눈에 비친 슬픔을 보았지만 그것조차 그녀의 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을 나서는 그의 뒤로 이은하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덫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가 떠난 후 이은하는 카페의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울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오해받고 상처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박힌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민준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은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이은하를 찾고 있었다. 그 아이를 못 찾았니? 그 아이에게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구나.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강민준은 난감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은하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구나. 네가 겪은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 그 아이는 눈빛이 맑았어. 나는 그 아이의 진심을 느꼈단다. 할머니의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할머니의 깊은 통찰력에 놀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경계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이 너무나 컸고 그 아픔은 그를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갑옷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강민준은 결국 이은하를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다. 그는 이은하를 자신의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고용하여 그녀를 가까이서 감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녀가 자신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미리 막을 생각이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이은하가 위험한 존재로 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은하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인한 내면을 가진 여인이며 그녀의 등장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이 그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그를 둘러싼 불신의 갑옷을 부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어설픈 그의 자만심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은하를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이은하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민준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정체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잔잔했던 강민준의 삶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그의 오랜 상처를 건드리고 그를 둘러싼 비밀들을 하나둘씩 드러내게 할 것이었다. 강민준은 여전히 그녀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의 할머니를 통해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결코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운명이었다. 이은하의 내면은 강민준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복잡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잃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야만 했다. 그런 그녀에게 타인의 돈이나 지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양심과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의 퍼즐 조각을 찾아내려는 미약한 희망뿐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오해와 경멸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이 인연을 이어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늘 어둠 속에 있었지만 강 회장 부인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리고 그 빛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깊은 과거의 비밀과 얽혀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간병인이 아닌 강민준 가족의 숨겨진 비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의도와 강인한 정신은 강민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음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시작점이 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미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강민주는 자신만만하게 이은하를 통제하려 했지만 사실은 이은하의 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본성이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강민주는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이은하의 다음 행보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 강 회장 부인은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KG그룹을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은 장본인답게 그녀의 판단력은 언제나 예리했고 한번 결정한 일은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은혜에게서 순수함을 보았다고 했지만 강민준의 눈에는 그저 연약한 여자의 교활한 속임수로 비쳤을 뿐이었다. 그는 이은하를 다시 만나는 것을 내키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가까이 두고 감시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며칠 후 이은하는 강민준의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노골적인 경멸감은 없었다. 대신 그는 업무적인 어조로 그녀에게 할머니의 간병인 역할을 제안했다. 이은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그 오만한 남자의 시선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강 회장 부인의 따뜻한 미소와 온기 가득했던 손길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할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이 모든 오해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결국 이은하는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에게는 어차피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강민준의 비서가 그녀를 태우러 왔을 때 이은하는 자신이 강민준의 개인 비서에게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KJ그룹의 호화로운 별채였다.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이은하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이 거대한 저택 안에 숨겨진 비밀이 가득한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값비싼 미술품과 고가구들이 즐비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따뜻함이나 삶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박물관 같았다. 이은하 씨, 어서 와요.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강민준의 비서가 그녀를 안내하며 말했다. 이은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저택의 웅장함과 함께 느껴지는 묘한 적막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부유함이 아닌 고독이었다. 강 회장 부인은 넓은 침대에 기대어 이은하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은하야, 네가 와주어서 정말 기쁘구나.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이은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이은하의 마음속 차가움을 녹이는 듯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제가 곁에서 잘 보살펴 드릴게요. 이은하의 말에 강 회장 부인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강민준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탐탁지 않아 하는 듯 싸늘한 시선으로 이은하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니 저 아이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강 회장 부인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은하가 여기 있는 게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된단다. 네가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강민준은 더 이상 할머니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이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낸 후 방을 나섰다. 이은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감을 어렴풋이 느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남자의 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이은하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강 회장 부인의 간병인 역할을 시작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도왔다. 그녀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강 회장 부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은하는 할머니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친손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녀의 과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이은하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꿈을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이은하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는 강민준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야 돌아왔다. 그의 방에서는 늘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의 눈은 늘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는 할머니 외에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듯했다. 그의 어깨에는 KJ그룹이라는 거대한 짐이 얹혀 있었고 그 짐은 그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고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혔다. 어느 날 오후 이은하가 할머니와 함께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덤불 속에서 낡은 목줄을 한 개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개는 갈색 털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고 낯선 사람에게도 경계심 없이 다가왔다. 개는 이은하의 주위를 맴돌다가 강 회장 부인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별이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강 회장 부인의 목소리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떨렸다. 그녀는 개의 이름을 별이라고 불렀다. 이은하는 할머니가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개를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다. 할머니, 이 개 아는 개예요. 이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회장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는 우리 민준이 어릴 적 강아지였어.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이건 기적이야. 할머니의 말에 이은하는 놀랐다. 그녀는 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개의 눈은 맑았고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강 회장 부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은하는 별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별이는 저택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강민주는 별이의 등장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이은하는 강민준이 별이를 보고 당황했음을 직감했다. 별이는 강민준에게도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별이는 이은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은하가 할머니를 간병하든 정원을 산책하든 별이는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다. 별이는 이은하가 강 회장 부인을 돌보는 것을 경계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에게 애정을 표현했다. 마치 이은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별이가 먼저 알아본 것처럼 말이다. 별이는 이은에게 묘한 감각을 선사했다. 별이가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비거나 그녀의 손을 핥을 때마다 이은하는 알 수 없는 온기와 함께 어떤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 감각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어느 날 이은하는 별이와 함께 저택의 뒷마당을 산책하고 있었다. 별이는 갑자기 흥분한 듯 지저대며 숲 쪽으로 달려갔다. 이은하는 별이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섰다. 숲은 울창했고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별이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더니 멈춰서서 한 곳을 응시했다. 이은하는 별이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낡은 창고가 있었다. 창고는 오랫동안 버려진 듯 문은 녹슬어 있었고 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뒤덮여 있었다. 별이야, 여기 뭐가 있는데? 이은하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 나왔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이은하는 휴대폰 불빛을 비춰 안을 살펴보았다. 창고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의 흔적이 멈춰버린 공간 같았다. 별이는 창고 안으로 먼저 들어가더니 한 상자 앞에서 멈춰 섰다. 별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상자를 긁었다. 이은하는 별이가 가리키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오래된 장난감, 그리고 빛바랜 그림들이 들어있었다. 이은하는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사진첩 안에는 강민준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린 강민준은 별이와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이 가득했다. 사진첩을 넘기던 이은하의 시선은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어린 강민준과 별이, 그리고 한 소녀가 함께 있었다. 소녀는 이은하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는 놀랐다. 사진 속 소녀는 누구일까? 강민준의 여동생인가? 아니면 다른 친척인가?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소녀의 눈빛은 밝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소녀의 손에는 이은하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낡은 곰 인형이 들려 있었다. 이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 소녀는 누구이며 왜 자신과 닮았고 왜 자신의 곰 인형과 똑같은 인형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사진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혹은 강민준의 가족이 숨기고 있는 어떤 비극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이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은하는 황급히 사진첩을 상자에 다시 넣고 창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별이와 함께 숲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강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죠? 할머니께서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이은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별이랑 산책하고 왔어요. 할머니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강민준은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는 듯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리하게 번뜩였다. 이은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발견한 사진 속 소녀와 곰 인형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밤 이은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낮에 본 사진 속 소녀의 얼굴과 곰 인형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 불, 그리고 어떤 남자의 흐릿한 뒷모습. 그녀는 그 기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억들이 강민준의 가족과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사진 속 소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강민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KJ그룹의 재무보고서와 함께 이은혜에 대한 사설 탐정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특별한 가족 관계도 없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의심을 부채질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순수한 행동마저도 치밀한 연기로 비쳤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린 시절 겪었던 비극적인 사고를 떠올렸다. 그 사고로 그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그를 불신과 경계심으로 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별이를 떠올렸다. 별이는 그의 어린 시절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별이가 사라졌을 때 그는 세상을 잃은 듯 절망했다. 그런데 이제 별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은하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그는 별이의 등장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별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돌아온 것처럼 말이다. 강민주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은하를 여전히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은 그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이은하는 창고에서 발견한 사진첩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그 사진 속 소녀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의 퍼즐 조각을 찾고 있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창고 안의 상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왔다. 일기장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겉표지는 닳아 있었다. 이은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일기였다. 이은하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일기장 속 소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함께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일기장 속에서 사진 속 소녀의 이름을 발견했다. 강혜운. 그녀의 이름은 이은하와 너무나 비슷했다.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소녀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고 어떤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불에 탄 듯한 흔적이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한 말로 끝을 맺고 있었다. 이은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강혜운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이 그녀의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들과 묘하게 겹쳐졌다. 사고, 불, 그리고 숨겨진 진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가족과 그리고 그녀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 가족의 숨겨진 비극을 파헤칠 열쇠를 쥐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운명은 강민준의 가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녀는 강혜운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창고를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이은하는 강 회장 부인의 침대 곁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강 회장 부인은 잠이 들었지만 이은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낮에 창고에서 발견한 강혜운의 일기장 내용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낡은 일기장 속에는 순수하고 밝았던 소녀의 삶과 함께 어두운 비밀이 얽혀 있었다. 일기장 곳곳에 언급된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은하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강혜운은 대체 누구에게 협박을 받았으며 어떤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비밀은 왜 강민준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이은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어린 강민준과 그의 부모, 그리고 강 회장 부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강민준의 얼굴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은하는 그 미소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의 과거에는 분명 어떤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다. 액자 뒤에는 희미하게 인쇄된 작은 글씨가 있었다. 1998년 여름, 혜은이와 함께. 이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혜은이, 사진 속 가족에게는 강혜은이라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사진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이은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는 이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직 안 자고 뭐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묻는 말에 날이 서 있었다. 이은하는 놀라서 액자를 황급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머니께서 잠드시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액자 뒤 글씨를 떠올리며 떨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사진을 만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이은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 사진 속에 강혜은이라는 분이 누구세요? 이은하의 질문에 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변했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일그러졌다. 이은하는 자신의 질문이 큰 실례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저택에서 허락 없이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눈빛은 경고하듯 이은하를 응시했다. 그의 말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은하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의 강혜운이라는 존재가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방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슬픔을 짊어진 듯 쓸쓸해 보였다. 강민준이 나간 후 이은하는 다시 한번 일기장을 꺼내 읽었다. 일기장 속에는 강혜운이 어린 강민준과 함께 별이와 놀았던 행복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둡고 불안한 내용들이 이어졌다. 강혜운은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애썼던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실패했고 알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듯했다. 이은하는 강혜운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강혜운이 겪었을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문득 강혜운의 일기장에 언급된 그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강민준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장본인일까? 다음 날 이은하는 할머니의 간병을 하면서도 강혜운의 일기장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강혜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이내 포기했다. 강혜운이라는 이름이 할머니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듯했다. 점심시간 이은하가 강 회장 부인의 식사를 돕고 있을 때였다. 별이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이은하의 치맛자락을 물고 당겼다. 별이는 불안한 듯 꼬리를 흔들며 현관 쪽으로 향했다. 이은하는 별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 별이는 이따금씩 중요한 순간마다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이은하는 할머니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고 별이를 따라 현관으로 나갔다. 현관문 밖에는 KJ그룹의 부사장인 오세진이 서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삼촌이자 할머니의 조카였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은하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별이는 오세진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별이는 오세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은하가 간신히 목줄을 붙잡았다. 이은하 씨, 오랜만이네요. 할머니께서는 좀 어떠신가요? 오세진은 빙긋 웃으며 이은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은하의 표정을 살피는 듯했다. 이은하는 오세진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녀는 별이가 그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은하가 짧게 대답했다. 오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강 회장 부인의 방으로 향했다. 이은하는 별이와 함께 복도에 서서 오세진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별이의 반응, 그리고 강혜운의 일기장에 언급된 그 사람이라는 존재. 이 모든 것이 오세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며칠 후 이은하는 우연히 강민준의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계약을 취소하겠다니 KJ그룹의 명예를 걸고 진행했던 일인데 강민준의 목소리에 이은하는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집중했다. 강민준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KJ그룹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은하는 강혜운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일기장 속에는 강혜운이 KJ그룹의 중요한 문서를 보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녀는 그 문서가 어떤 비밀을 담고 있으며 그 비밀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기록했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전화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혹시 강혜운이 보았던 그 문서가 지금 강민준이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은하는 오세진을 떠올렸다. 오세진은 강민준의 삼촌이자 부사장이었다. 그는 KJ그룹 내부에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은하는 오세진이 강혜운의 일기장에 언급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혜운의 억울한 죽음과 강민준 가족의 비극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이은하는 강 회장 부인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강 회장 부인은 별이와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 강민준이 멀리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의 시선은 이은하와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은하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불신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강민준이 가까이 다가오자 별이가 갑자기 강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별이는 강민준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그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강민주는 별이의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별이가 왜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별이가 왜 저러죠? 강민준이 이은하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이은하는 별이의 눈을 응시했다. 별이는 강민준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글쎄요, 별이가 할 말이 있나 봐요. 이은하가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별이가 강민준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별이는 강민준에게서 등을 돌려 정원 한쪽으로 달려갔다. 이은하는 별이를 따라갔다. 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별이가 멈춰 선 곳은 정원 한쪽에 심어져 있는 오래된 벚나무 아래였다. 벚나무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나무였다. 별이는 벚나무의 뿌리 부분을 킁킁거리며 긁어대기 시작했다. 이은하는 별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별이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강민준이 그들 옆에 다가섰다. 그는 별이가 벚나무 뿌리를 긁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과 함께 미심쩍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별이가 뭘 하려는 거죠? 강민준이 물었다. 이은하는 별이의 행동을 해석하려는 듯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별이가 벚나무 뿌리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철제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듯했다. 이은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꽤 무거웠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강민준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함께 미심쩍은 표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강민준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재무보고서와 계약서들이었다. 보고서들은 KJ그룹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었다. 강민준은 문서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보고서 속에는 불법적인 거래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오세진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강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세진은 그의 삼촌이자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KJ그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니. 강민준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혜운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강혜운이 말했던 그 사람.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바로 이것이었을까? 강혜운은 오세진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것일까? 강민준은 손에 든 문서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오세진이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KJ그룹을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동안 오세진을 믿고 중요한 업무들을 맡겨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세진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니. 강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불신이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와 고통에 공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슬픔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강민준이 이제서야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별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별이는 강혜운이 숨겨놓은 비밀의 열쇠를 강민준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이은하 씨,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알았죠? 강민준이 이은하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은하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은하는 강혜운의 일기장을 꺼내 강민준에게 내밀었다. 이건 강혜운 씨의 일기장이에요. 별이가 이 일기장을 찾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당신 삼촌에 대한 단서가 있었어요. 이은하의 말에 강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 읽어 내려갔다. 강혜운의 필체로 쓰인 글씨들은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오세진이 KJ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중요한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를 강혜운이 목격하고 막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강혜운이 단순히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세진의 비리를 막으려다 희생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그녀는 그의 고통에 함께 아파했다. 그녀는 그가 이제야 진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거대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강민준은 이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은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과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함께 오세진의 음모를 파헤치고 강혜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었다. 밤늦도록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어둠은 여전히 저택을 깊숙이 감싸고 있었다. 강민준은 서재에 앉아 오세진이 관련된 재무보고서와 강혜운의 일기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삼촌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다. 강혜운의 일기장 속에서 그녀의 순수했던 영혼과 비극적인 죽음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 애썼던 용감한 소녀였다. 그리고 오세진은 그런 그녀를 침묵시켰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이은하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얼굴에서 깊은 고통을 보았다. 그는 너무나 지쳐 보였다. 이은하는 강민준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오세진의 배신이라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준은 고개를 들어 이은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그가 탐욕스러운 존재라고 단정했던 이 여자가 지금은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로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저 좀 충격적이라서. 강민준의 목소리는 힘겹게 나왔다. 이은하는 그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도 민준 씨 곁에 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강민준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허브차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이은하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불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강혜운, 그녀는 내 사촌 동생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 가장 아꼈던 동생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이은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혜운 씨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삼촌의 비리를 알게 되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기장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슬픔을 터뜨리는 듯했다. 이은하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었다. 한참 후 강민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단호해졌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는 듯했다. 오세진,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와 KJ그룹을 위험에 빠뜨리고 혜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은하는 그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은하가 물었다. 강민준은 책상 위에 놓인 재무보고서와 일기장을 응시했다. 우선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세진은 분명히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과 혜은이의 일기장이 있다면 충분히 그를 몰아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KJ그룹 내부에서 오세진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냉철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은하는 그의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분명히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그동안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이은하가 말했다. 강민준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고맙습니다. 이은하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이은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다음 날부터 강민준과 이은하는 함께 오세진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낮에는 할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서재에 모여 증거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이은하는 강혜운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오세진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언급된 장소들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과 뛰어난 관찰력은 강민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별이는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별이는 강민준과 이은하가 서재에 있을 때마다 그들의 발치에 앉아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도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하려는 듯 말이다. 별이는 이따금씩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혜운의 일기장에 언급된 숨겨진 방이라는 단서를 따라갈 때 별이는 정확히 그 방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 방은 저택 지하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었고 그 안에는 오세진이 KJ그룹의 중요한 문서를 빼돌리고 비자금을 관리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강민준은 오세진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KJ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움직임들을 감지했다. 오세진은 강민준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오세진은 강민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강민준이 KJ그룹의 이익을 해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는 강민준을 경영해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KJ그룹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계획이었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외롭지 않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존재는 강민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이은에게서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순수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에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는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강민준과 이은하는 오세진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오세진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관련된 은행 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오세진이 오랜 기간 동안 KJ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오세진의 사무실에 잠입해야 했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계획에 따라 오세진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익혔던 능숙한 손놀림과 빠른 판단력으로 사무실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준은 외부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은하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이은하는 오세진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은하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오세진이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오세진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초조해하고 있었다. 이은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오세진의 눈을 피하며 서랍 안을 살펴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밀 서랍이 들어왔다. 그녀는 재빨리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은행 기록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기록을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다. 바로 그때 오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서려 했다. 이은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돌아설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오세진은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이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재빨리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강민준은 이은하가 무사히 돌아오자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깨달았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은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중요한 증거를 찾았으니까요. 이은하가 그의 품에서 벗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찍은 은행 기록을 강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강민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단호해졌다. 이제 그들은 오세진을 몰았을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오세진이 강민준과 이은하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세진은 강민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KJ그룹의 주주총회 날 강민준을 몰락시키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이은하를 끌어들여 그녀마저도 강민준과 함께 파멸시킬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눈앞에 둔 듯했지만 사실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다.
강민준과 이은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에 놓인 시련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시험할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강민준은 이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은하는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양이 붉게 물든 새벽, 저택의 고요를 깨고 강민준의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KJ그룹의 주주총회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오세진 부사장이 회의를 주도할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였다. 강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오세진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눈빛에서 날카로운 살기를 뿜어냈다. 이은하 씨, 지금 당장 준비해요. 주주총회에 가야 합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오세진의 비리 증거를 분석하며 방역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그 계획을 실행할 때였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혜운의 일기장과 함께 오세진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챙겼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강민준의 옆에서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혜운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주주총회장은 이미 기자들과 주주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세진은 연단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을 예감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강민준 대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KJ그룹의 이익을 해치고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오세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의 말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었다. 강민준은 냉정한 표정으로 오세진을 응시했다. 그는 오세진의 비열한 계략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삼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세진은 강민준의 말을 비웃듯이 코웃음 쳤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준 대표가 최근 거액의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시죠. 오세진은 비서에게 손짓하여 준비된 자료를 주주들에게 배포하게 했다. 자료에는 강민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자금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주주들은 자료를 보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오세진은 그의 말을 비웃듯이 웃었다. 조작이라니요. 모든 증거는 명확합니다. 강민준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며 즉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오세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강민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궁지에 몰린 듯했다. 그때 이은하가 강민준의 옆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손에는 강혜운의 일기장과 USB가 들려 있었다. 잠깐만요. 이 모든 건 조작된 음모입니다. 진실은 따로 있어요. 이은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오세진의 얼굴에서는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스쳤다. 그는 이은하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했던 듯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서 감히 떠들지 마세요. 오세진이 이은에게 소리쳤다.
이은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강 회장 부인의 간병인 이은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강민준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진 부사장님이야말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은하의 말에 주주들은 술렁거렸다. 오세진은 얼굴이 벌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이은하는 한 발 앞서 있었다. 강혜운, 이 이름을 아십니까? 오세진 부사장님, 이 일기장은 강혜운 씨가 직접 쓴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부사장님의 모든 비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은하는 강혜운의 일기장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강혜운의 이름이 언급되자 오세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찼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더욱 큰 술렁임이 일었다. 강혜운은 KJ그룹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죽은 것으로 알려진 강민준의 사촌 동생이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는 강민준과 한패입니다. 오세진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그는 이은에게 달려들어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강민준이 재빨리 이은하를 보호하며 오세진의 앞을 막아섰다. 삼촌, 이제 모든 걸 인정하시죠. 더 이상 추악한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이은하가 가지고 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오세진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관련된 은행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주주들은 화면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오세진이 KJ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중요한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건 삼촌의 계획이었습니다. 강혜운은 이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혜운이를 침묵시켰습니다. 아니, 삼촌은 혜운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강혜운의 일기장에 기록된 비극적인 진실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강혜운이 오세진의 협박에 시달렸고 결국 그녀가 숨겨놓은 비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오세진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한 살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오세진의 잔혹한 비리에 경악했다. 오세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음모가 이 자리에서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주주총회장 문이 활짝 열렸다. 강 회장 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의 옆에는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걷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손자의 위기를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세진아, 네가 어떻게 내 아들, 딸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니? 너는 강혜운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네가 어떻게 내 손녀를. 강 회장 부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렸다. 그녀의 말에 오세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 회장 부인은 이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은하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강 회장 부인의 말에 이은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강민준은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은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었다. 경찰이 도착하여 오세진을 체포했다. 오세진은 주주들의 야유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강민준의 승리로 끝났다. 그는 KJ그룹의 대표이사 자리를 지켰고 오세진의 음모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혜운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알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강민준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은에게서 더 이상 탐욕스러운 존재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강인함, 순수함,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보았다. 이은하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그의 눈빛은 이은혜에게로 향했고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은하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에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닿았고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연결되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준은 이은하가 강혜운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은하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곰 인형이 강혜운의 것이었다는 사실도. 어쩌면 이은하와 강혜운은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이은하가 강혜운의 죽음과 관련된 숨겨진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강민준은 이은에게 강혜운의 유품들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은하가 강혜운의 죽음과 관련된 더 깊은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강혜운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그녀의 삶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강혜운의 숨겨진 유품을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강혜운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은하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사이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의 혼란이 가라앉은 후 강민준은 이은하와 함께 조용히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세진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강혜운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 빛이 되어준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혜은이의 유품은 지하 서재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혜은이를 떠나보내지 못하셨어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다. 이은하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따랐다. 지하 서재는 저택의 다른 공간들과는 달리 어둡고 습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래된 책들과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에서 강혜운의 흔적들이 잠들어 있는 듯했다. 강민준은 서재 한쪽 벽에 걸린 낡은 테피스트리를 걷어냈다. 그 뒤에는 굳게 닫힌 작은 철문이 나타났다. 강민준은 아까 벚나무 아래 상자에서 찾은 작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안은 강혜운의 방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낡은 침대, 빛바랜 커튼, 그리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읽다 만 책들이 놓여 있었다. 이은하의 눈은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곰 인형에 멈췄다. 그녀의 어린 시절, 가장 소중했던 그 곰 인형과 똑같았다.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곰 인형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곰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제 곰 인형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인형인데. 이은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이은하를 응시했다. 그는 이은하가 강혜운과 묘하게 닮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깊은 연관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곰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곰 인형의 한쪽 귀는 닳아 있었고 배 부분에는 작은 꿰맨 자국이 있었다. 그 모습은 강혜운의 일기장에 묘사된 곰 인형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게 어떻게 이은하 씨 곰 인형이죠. 이건 혜운이의 유품인데. 강민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다. 이은하는 곰 인형을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길 속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남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강혜운의 비명소리. 그녀는 그 기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제가 강혜운이었어요. 아니, 강혜운이 아니라 강하윤이었어요. 사고가 나던 날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제가 강혜운의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이은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냈다. 강민준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이은하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강혜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동생이 바로 이은하라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돼. 우리 가족에게는 혜운이 외에 다른 아이는 없었습니다. 삼촌이 그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혜운의 일기장을 꺼내 강민준에게 내밀었다. 일기장에 단서가 있어요. 혜운 씨는 쌍둥이 동생인 저를 아주 아꼈어요. 오세진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저를 죽은 것처럼 꾸몄을 거예요. 그리고 혜운 씨도 저를 보호하려다가 희생된 거죠. 강민주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일기장 속에는 강혜운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강하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세진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강하윤을 제거하려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하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자신이 대신 희생하려는 결심을 표현했다. 강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강혜운의 희생적인 사랑과 용기에 감동했다. 혜운이가 하윤이, 아니 이은하 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군요.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강민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은하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강혜운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의 잃어버렸던 기억, 강혜운의 죽음, 그리고 오세진의 음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때 별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강민준과 이은하의 주위를 맴돌았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이은하의 손을 핥았다. 마치 그녀가 강하윤이라는 것을 알아본 듯 말이다. 별이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이은하는 별이의 눈을 응시했다. 별이는 강혜운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강혜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존재였다. 별이는 강혜운의 영혼이 이은혜에게로 옮겨진 듯 이은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강민주는 이제 오세진에게 복수하는 것 이상의 목표가 생겼다. 그는 강혜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이은혜에게 빼앗긴 기억과 가족을 되찾아 줘야 했다. 그는 이은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녀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이은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오해와 불신은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남았다. 그들은 강혜운의 방을 나왔다. 강민주는 이은에게 이 모든 진실을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 부인은 강혜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모든 진실을 알면 더욱 괴로워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만 했다. 강 회장 부인은 이은하와 강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강혜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세진이 강혜운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강하윤을 죽은 것처럼 꾸몄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오세진이 그녀의 조카이자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세진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혜운아, 하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강 회장 부인은 흐느껴 울었다. 이은하는 할머니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고통에 공감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혜운이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삼촌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할머니와 이은하 그리고 강혜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세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이은하의 존재와 그녀의 숨겨진 정체까지 알아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분노와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이었다. 오세진은 강민준을 다시 한번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강민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강민준의 약혼녀가 될 뻔했던 여자와 관련된 스캔들을 조작하고 강민준이 KJ그룹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려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강민준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강민준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오세진이 조작한 스캔들의 진실을 파헤치고 강민준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강민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민준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오세진의 모든 음모를 폭로했다. 그는 강혜운의 일기장과 오세진의 비리 증거를 공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세진이 KJ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자신이 그 계획의 희생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은하가 강하윤이며 강혜운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의 폭로의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강민준의 진정성과 용기에 감탄했다. 하지만 오세진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는 강민준과 이은하를 향해 달려들며 그들을 공격하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와 함께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별이가 오세진의 앞을 막아섰다. 별이는 오세진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그의 다리를 물어뜯으려 했다. 오세진은 별이의 공격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별이는 강혜은의 영혼이 깃든 듯 강혜은을 해친 원수를 알아보는 듯 했다. 강민준은 오세진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세진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오세진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경찰에 끌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절망감만이 남아있었다. 이은하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녀는 강혜은의 쌍둥이 동생이자 잃어버렸던 KJ그룹의 숨겨진 상속녀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KJ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강민준은 이은하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 후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강혜은의 방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강혜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혜은아,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구나. 너는 정말 용감했어. 그리고 하윤아, 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너의 곁에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이은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 강민준은 이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혜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은 진실을 밝히고 강민준과 이은하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그리고 별이는 그 모든 과정에서 침묵의 증인이자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오세진의 체포와 이은하의 정체 공개는 KJ그룹과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언론은 오세진의 잔혹한 음모와 강혜은, 강하윤 쌍둥이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집중했다. 강민준은 이은하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쏟아지는 관심과 질문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냈다. 그는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건의 여파로 강민준은 KJ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그는 오세진에게 협력했던 모든 인물을 숙청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의 단호하고 원칙적인 리더십은 KJ그룹을 다시금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강 회장 부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자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은하는 강민준의 곁에서 KJ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그녀는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강혜운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했다. 강혜운 재단은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은하는 강혜운의 이름을 빌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했다.
그녀는 강혜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이은하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녀는 강혜은의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지만 실제 기억들은 여전히 희미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비극적인 사고의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온전히 찾고 싶었다. 강민주는 이은하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은하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최면 치료와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이은하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들을 끌어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녀의 뇌는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민준 씨와 할머니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이은하는 강민준에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고통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별이는 낑낑거리며 이은하의 옷자락을 물고 저택 밖으로 향했다. 마치 그녀를 어딘가로 이끌려는 듯했다. 이은하는 별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 별이는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의미심장한 단서를 제공해왔다. 이은하는 강민준에게 별이와 함께 외출하겠다고 말하고 별이를 따라 나섰다. 별이가 이은하를 이끈 곳은 강혜운이 사망했던 낡은 창고터였다. 창고는 오세진의 방화로 완전히 소실되었지만 자네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은하가 창고터에 발을 들이자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불길, 연기, 비명,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뛰어가던 남자의 뒷모습.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별이는 창고터의 한 구석으로 이은하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다. 별이는 나무 아래를 발로 긁기 시작했다. 이은하는 별이의 행동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다. 흙 속에는 낡은 목재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는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듯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이은하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들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강혜운과 이은하,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이은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강하윤이라는 것, 그리고 강혜운이 자신의 쌍둥이 언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여마, 아바, 애언니. 이은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오세진의 계략으로 인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던 비극적인 그날 밤까지. 그녀는 부모님이 오세진의 비리를 알고 그를 막으려다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언니 강혜운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던 모습도 그 순간 강민준이 창고터에 도착했다. 그는 이은하의 흐느낌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는 이은하가 손에 든 사진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하윤아, 기억이 돌아왔구나.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은하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이은하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온전히 찾았다. 언니가 저를 살리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언니가 숨겨둔 이 상자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은하는 강혜운이 숨겨놓은 상자를 강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사진 외에도 강혜운이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려 했던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오세진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오세진이 강혜운과 그녀의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혜운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강민준은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오세진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강혜운과 그녀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 새로운 증거들 덕분에 오세진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고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뉘우치며 살아가게 되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자 강민준과 이은하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강혜운과 그녀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은하는 자신의 본명인 강하윤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KJ그룹의 진정한 상속녀로서 강민준의 곁에서 그룹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었다. 강민준과 강하윤은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냈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차갑고 불신 가득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남자로 변했다. 강하윤은 그의 곁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강민준은 강하윤에게 청혼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하윤아, 나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강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하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랫동안 얽혀있던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강 회장 부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와 손녀의 결혼을 축복했다. 별이는 강하윤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쫓아다니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강혜운도 함께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했다. 강민준과 강하윤은 KJ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들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그룹을 더욱 성장시켰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혜운 재단은 더욱 확장되어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권력과 탐욕이 아닌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하윤은 잃어버렸던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지만 그녀는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강혜운의 희생을 잊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을 빌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강민준과 강하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별이는 침묵의 증인이자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서로의 곁을 지킬 것이다. 오세진에 대한 법의 심판이 확정되고 이은하가 강하윤이라는 본래의 이름과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으면서 강민준과 그녀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함을 느꼈다. 강민주는 KJ그룹의 수장으로서 더욱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강하윤이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간병인이 아닌 그룹에 숨겨진 상속녀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강하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강하윤 재단을 설립하여 강혜운 재단의 활동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꿈을 지원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강혜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함께 할머니의 건강을 돌보고 저택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갔다. 낡고 고요했던 저택은 이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할머니는 강하윤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강하윤에게서 잃어버렸던 딸과 손녀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듯했다. 강민준과 강하윤의 사랑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며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불신으로 가득 찬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강하윤의 존재로 인해 따뜻하고 감성적인 남자로 변했다. 강하윤 또한 강민준의 사랑으로 인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민준과 강하윤은 작은 야외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함 대신 진정성이 묻어나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오직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강하윤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깊은 애정이 가득했다. 강 회장 부인은 휠체어에 앉아 손자와 손녀의 결혼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옆에는 별이가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별이는 강하윤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축하하는 듯했다. 마치 강혜운이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축복하는 듯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하윤은 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언니의 희생 덕분에 제가 행복해질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언니의 꿈을 제가 이어서 살아갈게. 별이는 강하윤의 손을 핥으며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듯했다. 별이는 강혜운의 영혼이 깃든 듯 항상 강하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었다. 강민준과 강하윤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강혜운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들은 강혜운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다. 언니,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강하윤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다. 강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혜운아, 너의 희생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 네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너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할게. 강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강하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강혜운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강혜운의 희생 위에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다. 몇 년 후 강민준과 강하윤은 예쁜 딸을 낳았다. 그들은 딸에게 강하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연은 강하윤의 하와 강하윤의 윤을 합친 이름이었다. 그들은 딸에게서 강하윤의 밝은 모습과 강하윤의 강인한 모습을 보았다. 하연이는 강민준과 강하윤의 사랑의 결실이자 강하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그들의 다짐이었다. 하연이는 별이와 함께 자랐다. 별이는 하연이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였다. 별이는 하연이가 아플 때마다 곁을 지켰고 하연이가 울 때마다 위로해 주었다. 하연이는 별이를 통해
강혜운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듯했다. 강민준과 강하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다. 강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었다. 강하윤 또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 KJ그룹은 강민준과 강하윤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창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강하윤 재단은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강하윤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음모, 그리고 상실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진실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다. 강민준의 오해에서 시작된 인연은 결국 강하윤의 숨겨진 정체와 강혜운의 비극적인 죽음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별이는 침묵의 증인이자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준과 강하윤은 정원에서 함께 별이와 하연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석양이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해졌다. 그들은 영원히 서로의 곁을 지킬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강혜운의 영혼은 그들의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